네, 외국인이 순매수세는 좀 약화가 됐지만 그래도 8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2거래일 연속 기관과 함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수급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 다 좋은 소식만 전해지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완충 장치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좋은 얘기 같죠, 아무래도. 9월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지금 계속 얘기 나오지만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볼 때는 악재죠. 우선 부채 한도 상향 같은 경우는 시리아 문제 때문에 조금 이연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결정이 밀리는 것 같고, 그걸 제외한, 첫째는 역시 가장 큰 게 역시 단기적으로 시리아 문제겠죠. 다음 주에 아마 가장 큰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9일 의회가 개원되면은 논의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둘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FOMC 회의죠. 타이밍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추석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가 되겠죠.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변수도 많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본격적인 출구 전략이라기보다는 양적 완화 축소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결정 자체가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아마 불확실성 해소의 관점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또 22일이죠. 그때 이제 독일 총선이 있는데 메르켈 총리의 또 3선 도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불확실성이 놓여 있지만은 서서히 완충 장치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시리아라든지 양적 완화 축소 총선 등등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나쁜 쪽으로 가더라도 어제 오늘 들려왔던 소식들이 바로 완충 장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일요일부터 발표됐었던 중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로존의 PMI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또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미국 경기만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유럽의 경기가 완전히 확장 국면을 가고 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16개월 내 20몇 개월 내 최악의 상황 벗어나고 있더라. 제일 좋더라는 얘기는 최악의 국면 정도는 최소한 경기가 벗어나고 있다. 이게 좀 확인되고 있거든요. 결국 경기만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붙일 수 있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그렇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투신권은 조금 불안하죠. 환매 때문에. 다만 10% 룰 자체가 풀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요. 거기다가 환율의 안정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도 상당히 완충 장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9월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변동성을 키운다면은 아마 그것은 그 이후의 장을 대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방금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업종별 동향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예, 환율도 안정이 되고요. 거기다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도 차별적으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잡히고 있죠. 오늘도 500~600억 정도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앞세워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외국인 업종별로 보면은 서비스 제약 쪽에 매도가 나오고요. 최근 비슷하죠. 그 외에 반면에 전기전자, 운수 장비, 화학, 금융, 건설에서 경기 민감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는 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오전 같은 경우 운수 장비, 전기전자 매도가 나오는데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들죠. 반면에 화학업 쪽이나 유통, 음식료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화학업 쪽에 양매수가 잡히는데 그건 좀 이유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는 종목들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을 놓고 보니까 역시 외국인들 SK 하이닉스 보이고 한국 타이어가 보이는데 타이어가 바로 화학업 쪽으로 분류가 되죠. 한국 타이어,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현대하이스코, 두산 인프라코어 등등에서 경기 민감 쪽이 많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 KT, 한국 타이어, 금호석유, 동양 기전 들어오는데 역시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힘을 많이 잃었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군에 특히나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예, 터트랙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환율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순환매 국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LG화학 등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대형주들 자동차 다음이 뭐가 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주 순환매에 대한 신경을 좀 쓰시고 중소형주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거든요. 낙폭과대 중소형주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두 종목 그림만 보여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화학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역시나 화학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죠. 수급 같은 경우도 위쪽에 기관과 외국인 모두 안정적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고점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61선 같은 경우도 이미 7월에 턴을 했습니다. 자동차 4월, 그 다음에 화학주 7월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밀리면은 1순위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죠. 자, 이노칩 같은 종목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좀 아쉽지만 기관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은 아쉽게도 주가 자체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멈추게 되면은 다시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노칩 같은 종목, LG화학 같은 종목,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나눠가지고 모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과 또 유망주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